안녕하세요. 블렌더로 간단한 3D 모델 제작부터 3.js로 웹 렌더링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할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신준하입니다.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블렌더로 3D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제작한 모델을 3.js로 웹 브라우저에 렌더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발표를 따라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블렌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드를 작성할 편집기로 사용할 VS 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HTML 및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블렌더를 활용한 간단한 3D 모델 제작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블렌더의 다운로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 3D 모델링이 처음인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블렌더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블렌더는 3D 컴퓨터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1993년에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 세계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기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렌더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 애니메이션 제작, 건축 시각화, 게임 개발, 그리고 영화 제작까지 3D 그래픽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블렌더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온전히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즉, 블렌더를 사용해 제작한 3D 모델, 애니메이션, 이미지 등의 결과물은 창작자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는 블렌더 단체와 커뮤니티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블렌더의 발전은 단순히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주요 공간은 공식 사용 설명서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렌더는 리눅스, 윈도우, 맥OS를 모두 지원합니다.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블렌더 파일은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팀원들과도 쉽게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는 모든 데이터를 단일 파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델, 텍스처, 애니메이션, 렌더링 설정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서 작업 흐름을 단순화하고 파일 관리에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렌더는 강력한 기능뿐만 아니라 창작자에게 편리하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블렌더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장편 애니메이션 최초로 블렌더를 전면 사용한 넥스트 젠도 있고,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양한 게임 회사, 그리고 라이트아웃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특수효과 제작에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블렌더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해당 슬라이드에 있는 링크에 접속해서 블렌더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 간단한 언어 테마와 같은 환경 설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이제 블렌더 사용법을 간단히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렌더 작업 공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뷰포트는 3D 모델링, 조작, 렌더링 등 블렌더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작업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블렌더를 처음 실행하면 화면 중앙에 기본 큐브가 생성됩니다. 이 기본 큐브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시작하거나 삭제하고 또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라이너는 씬에 포함된 오브젝트를 계층 구조로 표시해주는 공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현재 화면에서는 카메라 큐브 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숨기기 또는 보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프로퍼티스 패널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세부 설정을 조정하는 공간입니다. 위치, 회전, 크기와 같은 기본적인 변환 정보뿐만 아니라 재질, 물리 설정, 렌더링 옵션 등 다양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더 기본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렌더에서 주로 사용하는 조작법에는 기본적인 뷰포인트 변경과 같은 화면 조작, 오브젝트 추가, 오브젝트 조작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작 방법은 3D 모델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들입니다. 이제 직접 실습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렌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큐브가 뷰포트에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뷰포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조작기를 통해서 뷰 포인트를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기에서 X를 누르면 X축을 정면에서 볼 수 있고 Y를 누르면 Y축을 정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Z를 누르면 Z축을 정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축키 1, 3, 7을 눌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아래에 있는 줌인, 줌아웃 버튼을 통해서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마우스의 휠을 통해서도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커서를 누르고 이렇게 커서를 설정한 뒤에 추가 버튼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V 구체도 추가할 수 있고 그 추가한 뒤에 컨트롤 Z를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UV 구체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뒤에 왼쪽에 있는 이동 버튼을 눌러서 자유롭게 Z 이렇게 이동하거나 아니면 Z축에 대해서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축에 대해서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축키 G를 누르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Z축에 대해서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황에서 왼쪽에 회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Z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이렇게 Y축에 대해서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축키 R을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Z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R을 누르고 X를 눌러서 X축에 대해서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황에서 왼쪽에 축적 버튼을 눌러서 자유롭게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Z축에 대해서 스케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X축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축키 S를 누르고 X축을 눌러서 이렇게 X축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축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렌더의 작업 설정 및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렌더에서 오브젝트의 색 변경과 그림자 추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색상을 변경하려면 오른쪽에 머티리얼 프로퍼티스를 사용하여 변경하거나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쉐이딩에 들어가 오른쪽 위에 쉐이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딩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딩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BSDF라는 물질의 속성에 대한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색상을 변경하는 창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초록색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블렌더에는 4가지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투시에서 볼 수 있는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솔리드가 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정한 초록색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매테리얼 미리 보기, 그리고 렌더링 됐을 때 빛의 반사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렌더리드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빛이 있고 오른쪽에서 빛의 강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음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더 엔진 설정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프로퍼티스 패널에 들어가면 렌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에 들어가면 렌더 엔진이 있는데 렌더 엔진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EVE는 실시간 렌더링으로 빠르고 가볍게 작업할 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워크벤치는 뷰포트 중심에서 간단한 렌더링을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스는 역시 실시간이지만 좀 더 고품질의 물리 기반 렌더링에서 사용됩니다. 이렇게 블렌더에서 작업한 3D 장면은 렌더링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0을 통해서 카메라 뷰에 들어가면 렌더링이 어떻게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뷰 안에서 그 오브젝트의 위치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그 렌더링 됐을 때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카메라 모드에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렌더의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목표인 사과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체를 추가해서 사과의 형태를 만들고 사과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그 마지막으로 3.js에서 활용할 수 있는 gltf 파일로 익스포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에 사용될 텍스처는 제가 미리 다운로드한 텍스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텍스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본 큐브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UV 구체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완벽한 구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울퉁불퉁하게 부분을 크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사과에 맞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0 옆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딧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딧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을 선택한 뒤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반대쪽 꼭지점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S키를 누르고 Z키를 눌러서 Z축으로 스케일을 변환해서 사과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편집 상태로 전환하겠습니다. 비례 편집 상태는 해당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 편집을 하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꼭지점을 선택한 뒤에 G를 누르겠습니다. S를 누르겠습니다. 현재는 그 영역 안에 사과 전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비례적으로 바뀝니다. 좀 더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S를 누르고 Z를 누르고 그 마우스의 휠을 사용해서 영역을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례 편집을 구체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꼭지점을 선택한 뒤에 S를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조절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부분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꼭지점을 선택한 뒤에 사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아래가 좀 더 뾰족한 모양이기 때문에 Alt를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의 둘레가 쭉쭉 선택됩니다. 그리고 S키를 누르고 이렇게 좀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Alt를 누르고 모서리를 선택한 뒤에 이렇게 좀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비례 편집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사과의 모양을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사과 같지 않고 너무 뾰족뾰족한 모서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와서 구체를 선택한 뒤에 쉐이드 스무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뾰족했던 모서리들이 사라지고 스무스하게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의 꼭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커서로 사과의 꼭지가 위치할 곳을 한번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잘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저는 버텍스의 크기는 8로 했고 반경과 깊이는 모두 0.01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꼭지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S를 선택하고 Z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Z축에 대해서 이렇게 꼭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Z축에 대해서 좀 이동시키겠습니다. 좀 더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꼭지가 들어가신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실린더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R을 누릅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휠을 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꼭지가 분할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이 됐고 저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삥 둘러져서 전체가 선택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좀 꼭지를 자연스럽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꼭지를 바꿔봤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꼭지 역시도 너무 좀 각진 부분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꼭지도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사과에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텍스처는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받은 텍스처를 바로 활용할 생각인데 먼저 애드온을 하나 설치하셔야 됩니다. 편집에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간 뒤에 애드온에서 노드를 검색합니다. 노드 랭귤러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합니다. 설치는 아니고 단지 사용하겠다는 체크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드 랭귤러 애드온을 사용하면 텍스처 세트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노드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쉐이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BSDF를 만들고 그 BSDF를 선택한 상태에서 Ctrl Shift T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파일들이 뜨는데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텍스처 파일들을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한번 꼭지의 색깔도 한번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새로운 BSDF를 만들고 컬러를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한번 그 꼭지 색깔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다시 레이아웃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현재 꼭지와 구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합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의 물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3.js를 활용해서 이 오브젝트를 렌더링하고 싶기 때문에 파일로 들어가서 내보내기에서 gltf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블렌더를 활용한 사과 모델링을 한번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익스포트한 그 모델 파일을 활용해서 3.js를 사용해서 웹에서 렌더링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